예, 가족이 된답니다. 보건사업은요, 참 다양한 일이 들어오고, 뭐, 저도 이제 혼자 일을 하고 있지만은요, 그래도 웬만한 직장 생활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, 두 명이 오면은, 여러 명이 오면은 수익을 나눌 것 같잖아요. 반대입니다. 일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도 마음대로 되고, 아주 참 나이 먹어서도 하기 좋은 일이죠.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잘하면 돼요. 이런 명품 가방, 또 이것도 굉장히 세월이 오래된 겁니다. 보기 드문 가방이고, 명품을 복원하는 것은 뭐냐면, 새로 살 돈이 없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, 그때 그 제품을 복원을 해서 쓰는 것이죠. 지금 보면 세척을 하기 전이고, 이런 모서리 부분, 지금 빵꾸까지는 안 났는데 염색이 많이 달아졌죠.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원을 하는 겁니다. 일단은 오늘은 세척과 복원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. 이런 체인끈도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세척을 할 때요, 이 검은 색의 가죽을 세척을 하기 전에 이런 장신구가 있으면 먼저 세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마감에 이제 깨끗이 다시 하겠지만은, 이런 고리도 좀 특이하고요. 지금 현재 이 끈의 단면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이렇게 미세한 금이 같다는 거죠.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보강을 하고 다시 엣지를 올려줍니다. 가죽이 부드러우면 세척을 할 때 너무 힘을 줘서 하면 안 돼요. 이제 모서리도 테두리도 테두리지만 이런 이제 스크래치들, 이런 부분들도 세척을 한 후에 만약에 어떤 이염이나 그런 것 같으면 세척을 했을 때 표가 안 나면 되는 거예요. 세척을 할 때는 항상 꼼꼼히 보고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둬야 합니다. 자, 이제 세척을 한 부분에 광택은 없어지고 이렇게 까맣게 이제 염색 약품이 묻어 나오죠.
지금 보면 이런 지금 고리 연결 부분 여기도 지금 상해 있거든요. 이것도 이제 사포로 다듬어 주고 다시 보강을 해 드려야 돼요. 그래야 튼튼하게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진 부분, 이런 부분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면봉이 좀 많이 이제 때가 묻어 나오는데, 기본적인 이제 세척을 했으면 자, 이제 이 끈의 단면이 갈라진 부분도 확인을 했고, 이런 부분,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, 이런 연결고리 부분, 이런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고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제 이거는 여기 보면 얇은 송곳 같은 걸로 밀어내면은 빠질 거예요. 가급적이면 이런 부속들은 빼내고 복원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걸 빼냈으면은 이것도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게 잘 담아 놓고 이왕이면 닦아줘야 돼, 깨끗이. 여기 보면 이 한쪽에는
한쪽에는 이런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. 안에 이제 스프링이 있어서 이쪽을 밀어내면 되고, 반대쪽에는 지금 없단 말이죠, 구멍이. 하여튼 꼼꼼하게 해야 돼요. 복원을 하게 되면은 항상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. 복원을 하면은 내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쓸 때는 모른다는 얘기예요. 근데 복원을 하면은 어디가 이상이 없나 연구원 같이 치다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도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최대한 내가 찾아내서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복원하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건조를 좀 할게요. 몇십 년이 됐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상태가 좋은 겁니다. 명품 복원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거, 그것보다는 구하기 힘든 걸 많이 복원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일이 끝이 없죠. 자, 여기 이제 세척을 하니까 좀 더 확실히 보이죠. 지금 파이핑 부분 염색이 다 달아졌고, 이 옆면도 마찬가지고요. 그냥 한 번으로 끝낸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지금 제가 이쪽을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네 군데 다 해야 되죠. 지금 현재는 한 번을 한 거죠, 복원을. 젤로 심한 쪽을 먼저 해주는 거죠, 모서리.
제일 심한 부분을 먼저 복원을 해주는 이유는 지금 처음에는 염색이 벗겨져서 허옇게 희끗하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. 가장 심한 부분을 먼저 해주고 전체 파이핑을 복원을 할 건데요. 그렇게 하면은 심했던 부분은 두 번이 되는 거죠. 그 참 설명도 자세히도 해주네요. 그런데 여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약품이 말라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조금씩 아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하면서 그 상태를 보는 겁니다. 약품이 말라가면은 그때는 이 나이프로 복원을 할 때 좋지가 않다는 거죠. 자, 이제는 제일 심했던 부분을 한 상태고, 복원을 1차적으로 한 상태고, 지금 이렇게 느낌으로 보면은 약간은 건조가 됐습니다. 그 전체를 제가 이제 이 테두리 부분을 양쪽을 해 놓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주름이 많이 된 항상 매는 쪽이 있죠. 가방을 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복원을 살짝 해주는 게 좋아요.
이게 뭐 그냥 보면은 복원을 했으면 이 정도면 말랐겠지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. 저는 이제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차적인 세척과 복원 작업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날 합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단면 약품이 폐인 거예요. 그냥 발라도 되는데 이왕이면 새로 해드리는 게 좋죠. 어떤 분들은 뭐 가방 복원 아니면 잠바 복원하는데 2, 3주 걸린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하는데 걸린 게 걸죠.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보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이거를 이쪽을 한 거 같은데 빠진 부분이 있단 말이죠. 실밥 하나가 나오든 뭐든 그걸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. 시간은 걸리더라도요. 최대한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해드리니까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에서까지 보내시는 거예요.
자, 이제 실밥이 나온 부분, 이런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할 것이고요. 이제 이 가방은 내일 또 작업을 할 겁니다. 내일 이제 염색 작업을 하고, 만약에 이런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은 꼼꼼히 하는데, 이 뭐냐면 여기 단면, 뭐 이제 여기 단면 이것도 다 이제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쪽 고리에서 이제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작업도 하고, 실밥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온 데가 있으면 싹 정리를 하고 다음 날 작업을 합니다. 이제는 또 나머지 시간은 벨트 만들어야 돼요.